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국립외교원 후보자 양성 과정을 위한 과정과 병어처 입사 대비반에서 헌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춘호 교수입니다. 헌법은 일단 법과목입니다. 따라서 법과목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는 예전에 법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에 맞는 학습 방법에 빨리 적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법학 과목은 기본적으로 법조문,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이론, 그리고 판례, 이런 것들을 학습 범위로 하게 됩니다. 헌법 과목도 역시 법과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헌법에 관련된 부속법령, 우리가 이제 이걸 헌법 부속법령이라고 하죠. 이런 조문들, 그리고 이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 그리고 판례로 그 범위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개별 판례에 이런 헌법적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험에서의 헌법 출제 경향은 다른 시험과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판례 출제를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양한다고 하죠.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만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패스에 필요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출제 방침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다른 시험과 확연히 다른 점인데, 다른 시험이 어떤지를 또 비교를 해봐야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고시라든가 7, 9급 시험에서 판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헌법 시험이지만 이거는 출제 경향이 너무 다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패스제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에 필요한 60점, 이 60점을 안정적으로 학습량을 줄여가면서 확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자면은 우리는 다른 시험처럼 판례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을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도 판례에 대한 학습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고 판례 학습을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 헌법 과목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줄곧 저는 판례 비중이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출제 경향을 예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제 경향은 다행히 지금까지는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예측이었는데, 기존의 헌법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입견을 깨기가 힘들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헌법 시험에서는 가장 큰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이 판례 위주의 문제들이었고, 지난 10여 년간 헌법 시험에서의 뚜렷한 경향은 판례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져 왔기 때문이죠. 우리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하겠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헌법 조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암기죠. 우리 시험 경향과는 다른 판례 학습,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헌법 시험에서는 판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판례 학습이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험 교재로 만약에 공부하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다, 즉 판례에 치중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습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고득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60점 이상만 확실하게 맞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량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60점을 맞는 방법, 그것이 바로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 등 조문을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두 번의 시험이 있었지만 두 번 다 헌법 조문만 충실하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헌법 부속법령까지 충실하게 준비하고 들어가기만 했으면 판례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다 틀린다 하더라도 60점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시험 출제 경향이 확실하게 잡혀 있죠. 물론 판례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택과 집중의 핵심은 헌법 조문 그리고 부속법령, 즉 조문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을 중심으로 출제가 가능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출제 경향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다른 시험에서의 헌법 과목과는 달리 우리 판례 학습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게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판례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아닌데요.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판례 내용들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충실하게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례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판례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현저하게 줄여드리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판례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조문은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출제 포인트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미 예상 가능하게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문 관련 문제는 학습 계획에 따라서는 100%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대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 해도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이것은 아직 공부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판례라는 것은 오늘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한 방향을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60점을 넘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량을 조문에 초점을 맞춰서 스마트하게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점은, 우리 시험은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라 패스를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면, 고득점이 목표라면 여러분들은 학습량을 늘려서라도 정답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라 패스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됐건 쉬운 문제가 됐건 60점만 넘을 수 있게 시험을 대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쓸데없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지 말아요. 이 시험에서 90점을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리해지는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60점, 64점을 맞았는데 90점 맞는 사람보다 헌법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답을 아시겠죠? 당연히 절반의 학습량으로 60점을 맞은 사람이 더 현명한 거겠죠. 근데 실제로는 60점만 딱 맞겠다 이렇게 맞춰서 칼같이 학습량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표는 한 70점 초반에서 80점 정도로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영리하게 이제 학습량을 안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했듯이, 그렇게 하자면은 조문에 대한 학습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제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고 자부한 학생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7, 80점을 안정적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제가 특히 강조하는 점은, 다른 수험생들, 그러니까 저와 공부하지 않은 다른 수험생들도 70, 80점대를 맞았겠지만 그 맞은 사람들에 비해서 학습량은 현저히 적었다는 거, 저는 이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공부를 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헌법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통해서 편하게 정리하고 불안감 없이 무난히 패스했다, 이런 뿌듯함이 들게 하는 게 제 강의의 목표였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와 함께 공부한다라고 그러면은 내년 시험 또는 다른 시험에서도 패스는 너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